유럽의 전투기들의 문제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완성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35년이 아니라 2040년대나 가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럼 그 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전력을 보강을 해주는 게 바로 KF-21 블록 2 이상. 사우디 공군이 이제 전례 없이 관심을 갖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물건이 워낙 좋은 게 나오니까 방향이 바뀌고 있죠. K방산의 미래는 물건의 다양화, 고성능화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차세대 물건들을 개발을 예정대로 완성을 시키면은 지금의 K방산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죠. 사우디 UAE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봤자 오래전이라 해봤자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2003년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표현에 따라서 침공이다 아니면 이라크 전쟁이나 이제 서로 갈리는데, 어쨌든 그때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동시에 또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도 이제 미국이 또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지 우리가 이제 참전, 거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병부대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쪽으로 비전투 부대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미국한테. 형식상으로 흉내라도 내줬으니까, 동맹 국가가 병력을 파견한 거.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그런 거는 인정을 받았고 크게 인정받지는 않았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총의 어떤 수출의 길이 이제 이라크 중심으로 그 주변국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아주 지금 같은 K방사의 수준은 아닌데 시작은 이제 중동에 진입하는 게 무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10년 전, 이제 2014년도죠, 2015년. 그 당시에는 또 이 사우디 군이나 UAE, 아랍에미리트 군이 그 남쪽에 맨 끝에 있는 그 아주 골칫덩어리 그 예멘 전쟁은 그 옛날에도 있었고 아주 반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미국이 아닌 영국이나 그들이 직접 이제 하기는 이제 곤란하니까 사우디 군하고 이제 연합군이 됐어요. 아랍에미리트 군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프랑스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들이 직접 만든 설계 사상이나 운영 사상이 없다 보니까 좀 파괴되고 전차도 미국제 전차가 들어가서 파괴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기 부족이 이제 포탄도 그렇고 미사일 쪽도 그렇고 무기 부족이 이제 발생이 돼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이제 소모성이 강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 그게 이제 파이어 앤드 포겟 한번 쏘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파이어 앤드 포겟 미사일이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제 제벨린이 이제 있는데 아주 고성능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많이 이제 썼고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조달이 바로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조달 문제가 있고 미국이 또 발사기 몇 개를 주고 미사일을 몇 개 줘야 되는 또 통제하는 게 있어요. 따져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체계가 어디 없냐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현국 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또 우리가 현국이 채택이 됐습니까? 그 10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왜냐면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이제 해서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그냥 또 배경 설명은 또 길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제 무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스파이크 시리즈라고 반 유도 이제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제 살 수 없고 유럽제도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너무 더 비싸. 미국제보다 더 비싸고 납기가 더 느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우디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동국가, 친미 중동국가인 친서방, 사우디하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잘 맞고 경제 교류나 그 옛날에 우리가 거의 건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건설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제 이바지도 했고. 그래서 기반 자체는 서로 양국 간에 그쪽 지역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의 무기를 이제 폴란드 이전에 그 중동국가, 친미 국가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입을 이제 해가는데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식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다 이제 숨기는 거죠. 이거를 공개하면은 좀 복잡해진다. 너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하고 문제도 있고 그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국제 환경 문제로.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 도입에 대한 그 예산 투자라든지 쓰는 돈도 폭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고 외형적으로 미국제 무기는 어차피 미국에서 발표하니까 그런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군비를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밝히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제 그거 중심으로 나갔죠. 미사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형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나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이제 생기면서 한국의 방산 제품 중에서 전통적인 지금 폴란드에 들어가는 이제 자주포나 전차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FA-50은 이제 특히 사우디군은 이제 그런 공군은 그런 무기 전투기 경전투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우디 공군에는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우리 FA-50 훈련기 겸 경전투기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중국제 훈련기를 이제 선택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엔진이 우크라이나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또 겪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우리 또 FA-50에 관심을 다시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또 미래를 보니까 자기들이 군사 전력 특히 항공 전력을 앞으로 2030년대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걸 이제 따져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대표적인 이제 선수가 우리 KF-21 물론 이제 사우디는 미국제나
유럽, 특히 영국 중심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인데 일단 가장 그 문제가 미국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또 해당 지역에 팔 생각도 없고 팔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뭐 날치니까 그 항공전력 균형이 깨진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특히 사우디가 친미 국가인데 관리는 또 해야 되겠고 딴 데는 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묘안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KF-21은 일종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소개를 한다든지 중간에서 야 팔어 이 엔진은 내 거니까 뭐 돈 얼마 줘 이게 아니라 저기 좀 가서 좀 관심 가져가봐. 대한민국 그 카이에서 대한민국 방사청에서 정보 제공, 면밀한 정보 제공도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전투기를 도입하면은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되는데 기술의 스타일이 뭐 우리 미국 스타일은 어떤 개발 방식이 틀리고 고유의 한국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소위 우방국 아주 그 강력한 우방국의 공군 전력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고 자기 F-35를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계가 된 거고 이스라엘도 이게 뭐 말 자체로 F-35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전투기로 생각하죠. F-35보다는 좀 밑일 것이다 하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접근이 있었고 레이더 이 개발에 간접적으로 뭐 컨설팅 같은 거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기 실력 성능을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F-35보다 약간 낮은 거로 생각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한국이 뭐 사우디 파는 거 뭐 팔 수 있지. 뭐 블록 2 이상이죠. 블록 3는 이제 스텔스화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가 이제 아주 전례 없이 관심 갖고 있고 동시에 사우디 공군은 영국 중심에 원래 영국과 친하니까 그동안 이제 영국제 토네이도 전폭기하고 유로파이터를 사고 있는데 또 추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공군망이 이제 영국 중심에 물론 이제 여러 나라 개발을 같이 했지만 그 토네이도나 유로파이터는 근데 영국 중심에 이제 그 도입을 하는 거니까 영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또 차세대 전투기 6세대를 지향한다는 GCAP라는 그 어떤 공동 개발 전투기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돈을 대겠다 개발비를 대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게 또 유럽의 전투기들이 문제가 개발은 뭐 잘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중간에 뭐 공동 개발하면 서로 뭐 탈퇴를 하네, 뭐 삐그덕거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모습들을 50년대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기가 2035년이 아니라 훨씬 넘어가서 2040년대는 가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진짜 뭐 아주 고성능 차세대 유럽의 영국 중심에. 그럼 그 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기존의 미국제 전투기는 4.5세대, 5세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점점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는 스텔스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주요 국가들이 그 갭이 생기니까 이걸 메꾸면서 2040년대 그 GCAP를 받겠다.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할, 소위 뭐 개필러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전력을 보강을 해주는 게 바로 KF-21, 블록 2 이상. 근데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뭐 블록 3로 이제 원할 텐데, 근데 소량으로 이제 처음에는 KF-21 블록 2를 뭐 40대 뭐 이상 발주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그걸 개량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우디 공군이 이제 전례 없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뭐 최근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제하고 유럽제 어떤 물건, 항공전력이나 미사일 쪽을 이제 선호하는 나라고 이제 대량 구매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소량 작은 무기들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2014년, 15년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이 흐르면서 또 물건이 워낙 좋은 게 나오니까 바뀌고 있죠.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K2 전차나 FA-50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넘어가면서는 KF-21이 블록 2 이상의 상당한 인기,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방산의 미래는 물건의 다양화, 고성능화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업체 중심이냐 아니면 국방과 연구소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 공무원 계통, 소위 박사님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발을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업체는 끌려다니고. 그런 거는 방위사업청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별도의 제도상의 과제는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차세대 물건들을 개발을 예정대로 완성을 시키면은 지금의 K방산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중동 시장을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좀 중간 단계죠. 이제 본격화되려면 중간 단계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수익성을 보존해 주는 거는 역시 폴란드에서 이제 보존을 하면서 버티면서 개발하면서 제도로 보완을 하고 이 무기 개발 제도로 보완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 5년은 휙딱 하고 이제 사라지고 가죠. 그러면 어느덧 KF-11은 이제 전 세계 서방 측 전투기 시장에서 이제 인기 물건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K방산의 국뽕은 지금부터 앞으로지 뭐 폴란드 하나는 그거는 그 바다가 가져준 거 튼튼하게 그래서 그게 목표는 아니죠. 폴란드 수출이 목표는 될 수 없고 기반을 어떤 수익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거에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에 진짜 한국 전투기가 정말 고성능이다. 아주 뭐 그거를 짧은 기간 내에 개발했는데 아주 완성도가 높고 결국 스텔스다.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텔스 전투기다. 그런 거를 얻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 사우디와 UAE의 방산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물건에 이제 아주 뭐 인정을 받은 게 그 대탄도탄,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천궁2가 이제 발주가 됐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몇 나라들이 이제 발주를 해서 인정을 받았고, 워낙 뭐 기술이 그게 우리 그 서방식의 미국식의 그 미사일 기술하고 러시아 기술의 합화전, 한국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린 그게 이제 천궁 시리즈인데, 특히 이제 천궁2가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수출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LIG 넥슨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최근에 전력화를 들어가겠다 생산해서 이제 천궁2는 이제 고도, 중간 고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타격을 이제 사거리하고 맞춰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는 걸 방어를 한다면 더 높이 날라오는 더 고성능 뭐 좀 사거리 길고 그것들을 막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롱셈이라고 해서 L셈. 그래서 L셈이 이제 또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 이제 양산 배치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지금 그거를 또 추가로 천궁2에 의해서 그걸 이제 사고자 하는 게 이번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방산 전시회 열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K방산의 또 주제였죠. 또 다른.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생산을 대량 생산해서 빨리 줄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쏴봤잖아요. 효과를 봤잖아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언돔 같은 체계가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당한다. 그걸 이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준비를 자기네에서 개발하고 미국의 자금을 받아서 뭐 에로 시스템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도 개발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 이란은 저런 체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체계가 없는 나라는 아주 그냥 때려 부실 수 있다. 그걸 자기가 효과 입증이 된 거고 스스로.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요격된 거지. 이걸 돌려서 사우디나 나머지 나라는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그 주변국의 사우디나 에미리트는 지금 불안한 거고. 그럼 뭐 이 발주를 미사일 관련 미사일을 뭐 우리 천궁2나 L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전통적으로 미국 거 패트리어트 시리즈도 있고 유럽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미사일들 몇 종류가 그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워낙 이게 러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전쟁 이후로 그 수요들이 엄청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유럽 지역에서 막 너도 나도 이거 사야 된다 빨리 달라. 근데 그 중에는 뭐 미국의 뭐 같이 개발한 노르웨이가 같이 개발한 뭐 에드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독일의 뭐 딜사에서 개발한 이제 단거리 뭐 미사일도 있고 우리 거 지금 도입하는 IR-IST의 지대공 미사일 버전도 있고 근데 수요가 확 터져버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고 사우디에서 이걸 발주를 하면은 시간도 좀 기다려야 되고 돈으로 나가 납금도 줘야 되고 선수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이제 폴란드 지금 일어났죠. 아 이거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 살 때가 서방 측게 어디가 좋냐? 당연히 이스라엘 건 못 사죠. 이게 마음속에는 적대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슬람 거라고 이제 그쪽 유대인 쪽하고 그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안 해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뭐 아예 물건이 지금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럼 또 적대, 미국 생각할 때 적대 없고. 중국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을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열심히 안 해요. 왜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들을 더 확보하느라고 조금 옛날보다는 덜해요. 물건도 이렇게 자기들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발표하는 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보여주기에 물건들이 이제 시제품들 개발이 완성 안 된 걸 많이 보여준 거지. 그게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개예요. 주하이 에어쇼에서 나온 전투기나 뭐 그런 미사일들은 별개고. 그다음에 이제 없죠. 이거를 이렇게 고성능의 대탄도탄 미사일을 만들어서 양산 배치한 나라는 뭐 서방식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사가 됐고 전통적인 또 관계가 또 중요했고 우리가 건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다 배경이 다 모이면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것도 된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이제 배경이 작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추가 수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무기 종류가 또 이제 우리 방산전시회, 국내 방산전시회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로 선택된 물건들은 뭐 지상무기체계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좀 전망을 좀 밝게 좋게 하는 분야가 이제 해군 분야예요. 함정 분야가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중동을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이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해당 국가들의 지금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나 뭐 오만, 쿠웨이트를 보면은 그게 해군 전력이 소위 뭐 미사일 고속함 500톤짜리 소규모의 미사일 고속함 작은 규모의 아주 올망졸망한 전력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고 역시 투자의 우선순위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해군 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걸 이제 뭐 해서 미사일로 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상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예멘 문제가 또 있었고 예멘에서 드론을 쏜다든지 벌써 주소다가 스커드 미사일 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구형 미사일이라도 뭐 바다에 있는 함정들 서방 측 함정들 소위 EU 나토 쪽의 함정들은 이제 겨냥해서 쐈는데 뭐 다 대부분 실패했는데 다 함정에서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 뭐 미사일 구축함들이 다 막아냈으니까 사실상 뭐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켜보는 거예요. 사우디 해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군 오만 뭐 카타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저런 미사일을 탄도탄을 구형이든 신형이든 막을 수 있는 함정을 보유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4개국
그런 그 미사일 탑재 어떤 고성능 함정을 만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영국, 뭐 스페인까지 포함시키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후보가 되죠. 그 나라 좀 함정들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미사일과 함께 탄도탄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공군의 KF-12 전투기가 이제 아주 뭐 인기를 끌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해군 분야에서 또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슈가 되는 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KDDX.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모든 그 함정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그 조선업체, 방산업체가 이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호위함이나 이제 뭐 구축함인데 그 기술이 이제 다 접목이 돼서 진짜 이지스함의 같은 MFR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 이런 거 다 장착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제대로 2030년 전에 완성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유럽의 서유럽의 대표적인 그 함정, 고성능 함정 건조국의 어깨를 겨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보면은 KF-21과 함께 해군의 KDDX의 수출 버전이 이제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10년 전에 부대 배치한 이런 뭐 FA-50, K9, K2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제 말씀은 이거는 이제 수요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뭐 K9 자주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 같아요. K9 자주포 11개국이라 하는데 기존에 도입한 나라가 이제 수량을 늘리는 거 있을지언정 나라가 더 확대되기에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오지 않나. 그래서 다음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해상 분야로 가자. 아주 고성능 구축함. 중동에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운그레이드 버전은 또 남미 시장이 있고 대체해야 되는 그 시장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써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사는 이제 해상 분야가 또 이제 중요하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나라에 대해서 그쪽 지역 또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전력인데 북한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 역시 이제 헬기가 사막지대다 보니까 기동하고 이동하는데 헬기도 좀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레오나르도, 이태리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집중 사오면서 메꾸고 있는데 뭐 미국제도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근데 워낙 이게 비싸요. 그쪽의 헬기들이 조달하는 게 결국 시기, 가격, 그다음에 아주 다목적 성능 이걸 다 좀 원하는데 유럽제 두 개 회사, 대표적인 두 개 회사의 물건들이 뭐 소량 발주하면 빨리 받는데 이 전력을 아주 완전 개편을 고성능 헬기를 이제 개편하려면 이제 쉽지가 않은 거.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전투기에 비교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수리온 기동 헬기하고 LH 뭐 경전투 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건 사실상 원천 기술이 프랑스 기술이에요. 에버스 헬리콥터. 그래서 그들이 평가할 때는 뭐 몇 대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뭐 우호 관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사우디도 대량 구매를 이제 할 수는 없고 어떤 뭐 카이 뭐 이런 데를 이제 생각해서 뭐 소량 구매, 뭐 2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전력이 아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육군의 이제 회전액 헬기 분야도 야 그러면 진짜 우리 그 국산 고성능 헬기를 만들어서 수출장에 2030년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차세대 기동 헬기 이제 개발 계획이 현재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향후 이제 10년 이내에 완성돼서 우리 육군에도 이제 뭐 공급이 되고 배치가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이제 K방산의 중동 시장에 아주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 성능 방향은 이제 뭐 미국에서 좀 기술을 이제 뭐 돈 주고 사오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전에는 프랑스에서 좀 지나간 디자인, 지나간 성능 그 중심을 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어떤 미국의 아주 차세대 고성능 기술을 받아서 이제 하려는. 그러면 이제 2030년대 어떤 중동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채택이 되고 팔릴 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망하다. 뭐 KF-21뿐만 아니라 이제 KDDX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차세대 기동헬기.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이게 가야 되는 기존의 이제 하이 제품 그러니까 지상무기 체계, 특히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벌고 수입을 이제 잡으면은 중동 시장을 상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빨리 마무리 쳐야 되는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동 시장이 돈들이 있으니까 열릴 거라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뭐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또 2단계, 3단계 기다려야 되나 K방산의 도약, 성장을 또 그 성취하고 느끼려면은 또 뭐 한 최소 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지금에 자꾸 얘기하는 FA-50, K9, K2는 그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정도는 밀고 차세대 제품을 지금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일반 이런 걸 시청하신 분들도 차세대 무기 과연 뭐냐? 수익성이 더 높은 게 뭐냐? 진짜 고성능 전투기, 뭐 고성능 미사일들 이런 것들. 구축함들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에 더 관심을 비중을 K방산에서 좀 그것도 좀 같이 좀 밸런스 잡아서 가져줬으면 우리가 그쪽에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설계하신 분들이 더 힘을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하여튼 뭐 2025년 상반기에 들어와서 이런 쪽으로 저도 말의 패턴 말씀을 드린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국뽕을 만들자. 그게 뭐 이렇게 들떠가지고 유튜브들만 먹고 살게 하는 그건 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게 자기들 어떻게 대표적인 경우가 얼굴 드러내지 않고 편집을 하는 분들 얼굴 안 드러내고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그 뭐
어느 정도 좀 될 텐데 함께 좀 맞을 텐데 숨어가지고 편집해서 하루벌이 하루에 뭐 3편 4편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뭐 구독자는 있는데 그래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뭐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갖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한 제대로 된 이 국뽕 K방산 국뽕 자주 국방의 무기들 아주 미래지향적인 거. 그래서 최근에 좀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